빨리 지나가. 뭐야, 센반 애들이었구나. 빨리 지나가. 관광객들이 네. 여기 한옥마을인데 한옥이 어딨냐고 물어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둘러보세요. 한옥이 보여요? 아니요. 근데 여긴 분명히 북촌 한옥마을이란 네, 말이죠. 맞아요. 그럼 한옥이 왜 안 보일까? 어디가 보일까요? 올라가면 네. 자, 돌아보세요. 와, 한옥이다.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잠깐만. 왜? 자료가 있어야 돼. 저는 지리를 가르치는 이지원입니다. 저는 음악을 가르치는 김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북촌 한옥마을 답사를 같이 떠나볼 거예요. 여기는 북촌 문화센터라는 곳이에요. 이 북촌 문화센터는 여러 전시도 하고 체험도 이루어지니까 한 번쯤 방문하면 좋은데요. 여기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 답사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희 답사의 목표가 있어요. 북촌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답사? 그걸 오늘 목표로 북촌 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서재 갈 거고요. 개동 한옥을 좀 조망해 본 이후에 중앙고 한옥청을 거쳐서 가회동 한옥길까지 갈 거예요. 선생님, 네. 지금 보니까 북촌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남촌도 있어요? 맞아요. 북촌이 있으면 남촌도 있었겠죠. 고지도를 보면 원래 한양이었던 서울의 모습을 그려놨거든요. 네. 그럼 서울의 북쪽에 북악산이 있고요. 네. 남쪽에는 남산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사이 북악산 자락 아래쪽에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같은 궁궐이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궁궐들이 있으면 여기로 출퇴근하는 양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일대에 당시 양반들, 가장 세력이 있는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청계천이라고 큰 물줄기가 있어요. 네. 네, 이 물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북촌을 나눴고요. 청계천 남쪽을 남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남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죠? 남촌은 아무래도 좀 직장이랑 먼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반 중에서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이러신 분들이 주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오히려 남촌이 더 많이 개발이 됐어요. 이 북촌 한옥마을을 우리가 이제 나가서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보니까 길인데 길이 보통 똑바로 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길은 보면 이렇게 약간 휘어 있어요. 맞아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네,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개동길을 보면 이렇게 똑바로 돼 않고 약간 휘어서 이렇게 구불한 느낌으로 가거든요. 자, 여기 1840년대 그려진 수선전도라는 고지도예요. 물길이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 학교 쪽에서부터 안국역 쪽으로 쭉쭉 내려가는 이 두 줄기로 그려진 게 다 물길이에요. 다 물길이구나. 네, 이 물길이 그대로 현재 도로가 된 거예요. 그럼 옛날에 여기가 다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옛날에 물이 쭉 흘러가던 길이었는데 그 길을 그대로 덮어서 도로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도로를 보통 복개도로라고 하잖아요. 복개도로. 네, 그래서 여기 이 개동길뿐만 아니라 이 옆쪽에 가회동, 원서동, 삼청동길이 모두 다 복개도로예요. 물길이 그대로 도로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네,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우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이니? 그렇죠. 길 옆에 갑자기 웬 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우물이 옛날 물길이 있었던 곳에 있던 우물이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않지만 원서동 쪽으로 쭉 올라가면 빨래터라는 곳이 나와요. 빨래터. 네, 빨래를 했다면 물이 있었으니까 빨래를 그렇죠? 했겠죠. 네, 그 빨래터도 역시 물길이었다는 흔적이에요. 물길이었다는 증거들이 여러 개가 있네요. 네, 맞아요. 동네가 되게 작게 쪼개져 있어요. 네. 삼청동, 가회동, 개동, 원서동. 네. 이렇게 동네가 작게 쪼개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이라는 말은 한자로 물수에 같을 동자를 써요. 물을 같이 쓴다, 물을 같이 먹는다 라는 의미가 동인 거예요. 서울에는 여기 말고도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런 길을 볼 때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물길일 수 있다. 네, 물길을 그대로 도로로 만들었나? 라고 의심해 보면 한 반쯤은 맞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주의 깊게 한번 봐야겠네요. 관광객들이 네. 여기 한옥마을인데 한옥이 어딨냐고 물어봐요. 맞아요.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근데 받아요. 저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둘러보세요. 한옥이 보여요? 아니요. 안 보이죠? 네. 근데 여긴 분명히 북촌 한옥마을이란 네, 말이죠. 맞아요. 그럼 한옥이 왜 안 보일까? 어디가 보일까요? 우리 보이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시죠. 올라가면 네. 자, 돌아보세요. 와, 한옥이다. 네, 한옥이 딱 돌아서니까 보이죠? 네. 네, 개동 안쪽에는 사실 이렇게 나름 한옥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동길에선 실제 한옥을 많이 볼 수 없잖아요. 네, 왜 그렇죠? 90년대 잠깐 한옥마을이 풀린 적이 있어요. 규제가 풀렸었어요. 왜냐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권이나 이런 개발이 좀 제한되는 것들 불만을 표출을 해서 잠깐 해제를 시킨 적이 있어요. 네. 그 해제가 됐을 때 길가에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높은 데를 중심으로 한옥을 부시고 2층, 3층짜리 건물을 많이 올린 거예요. 높은 건물을 올린 거군요. 네, 그래서 길 앞쪽에서는 뒤쪽에 1층의 한옥은 안 보이고 2, 3층의 건물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개동길을 걸으면서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건물들 뒤쪽으로 다 숨어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곳들을 찾아서 구석구석 숨어 있는 한옥들을 많이 발견하면 더 재미있는 답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훨씬 재미있겠네요.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이동했어요. 네.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북촌 마을서재라는 이름의 아주 귀여운 공간이에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마을 서재예요. 자, 저기 위에 누마루가 보이죠? 저 위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여기가 약간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서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꼭 방문해서 저 누마루에서 책을 읽는 그런 낭만적인 경험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공공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마을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을 도서관 진짜 멋있게 생겼네요. 네, 너무 예쁘죠. 꼭 방문해 보세요. 여기가 선생님과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앙고등학교입니다. 네. 1908년에 개교해서 되게 역사가 오래된 학교고요. 그리고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곳이에요. 저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쪽에 보시면 3.1운동을 우리 학교에서 계획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1운동을 기념하는 3.1운동 기념비가 있고요. 네. 이쪽은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60만 세 운동이 또 여기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60만 세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딱 둘러보시면 되게 학교가 예쁜데 어디서 본 적 있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 학교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되게 옛날 드라마는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최근 드라마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여기서 촬영했었고요.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의 시간을 달려서라는 음악의 뮤직비디오도 여기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면 저희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던 저희 학교 역사와 함께한 동관, 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빨간 벽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답니다. 아주 뿌듯하네요. 네. 선생님, 저희 한옥 내부 들어왔어요. 여기에 한옥 내부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네요. 네, 맞아요. 북촌 한옥 중에 이렇게 무료로 한옥 내부를 들어와서 이렇게 관람도 하고 여기 때때로 이제 전시도 하거든요. 그런 전시도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북촌 한옥청이거든요. 이런 곳이 모두 서울시에서 한옥을 매입해서 사람들이 쉽게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내부를 관람해 볼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는 공공 한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한옥들은 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건가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 만들어진 한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북촌 한옥마을의 한옥들의 대부분은 1930년대 만들어진 한옥이에요. 1930년대면 일제시대잖아요. 맞아요. 일제강점기에 한옥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한옥들을 조금 전통 한옥이랑 다르기 때문에 근대 한옥 또는 도시명 한옥이라고 따로 말을 해요. 위에 이렇게 보면 전통 한옥과는 다르게 좀 처마가 짧은 편이에요. 네. 처마가 짧으면 저 비가 내리쳤을 때 여기 이게 다 나무잖아요. 네. 이 나무로 물이 묻으면 나무가 썩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옥의 처마가 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도시명 한옥은 조금 작게 지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여유 면적이 없어서 처마가 길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요 위에 보면 함석챙이라고 해요. 네, 챙이 이렇게 이렇게 챙이 달려 있어요. 그쪽으로 빗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런 데로 똑똑똑 떨어지게 한 군데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저런 함석챙이 있는 게 근대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 유리나 타일 그런 근대적 재료들이 한옥에 사용된 게 또 근대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알고 이 한옥들, 북촌 한옥마을의 한옥들이 일제강점기 그 시절 지어진 근대 한옥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서 이 지역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조선시대 한옥을 보고 싶다면 정말 조금 멀리 안동 하회마을, 네. 뭐 경주의 양동마을 양동마을. 이런 데를 가면 되겠죠. 네.
선생님, 제가 네. 버스로 출퇴근을 할 때 항상 여기가 궁금했어요. 정세권 활동터라고 정류장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아니 도대체 정세권은 누구고 어떤 활동을 하셨길래 버스 정거장 이름이 정세권 활동터인 거예요? 네, 북촌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신 분이 정세권이라는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해서 부동산 건축업자셨어요. 부동산 건축업자. 네, 다 한옥으로만 지었어요. 청계천 넘어 종로로 진출하는 걸 막고 싶어 했고, 큰 한옥을 사서 작게 쪼개서 작은 한옥을 지은 거예요. 큰 걸 사서 다시 작게 쪼개서 네, 맞아요. 서민들에게. 네, 또 익선동도 이 정세권 씨가 여기 가회동을 만들기 전에 네. 한 1, 2년 전에 먼저 만든 한옥마을이에요. 경성의 건축왕이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경성의 건축왕. 네. 그렇게 경성의 건축왕이라는 이름으로 번 돈을 근데 또 되게 훌륭하게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물산장려운동, 조선어학회 이런 곳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셨거든요. 그 정도면 독립운동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문화적 독립운동을 하셨다라고 평가해도 충분히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 그분의 역할을 많이 조명해서 마을버스 정류장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조성한 한옥마을을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러 가실까요? 네, 여기가 바로 가회동 북촌 한옥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이렇게 올려다 보면 예쁜 한옥선이 보여요. 흔히 북촌 8경이라고 말할 때 여기가 그 2경에 들어가요. 올라가서 저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남산까지 쫙 내려 보이거든요. 한옥선도 보이고 저 멀리에 도심의 건물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보여서 되게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때문에 보니까 여기에 안내문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네. 이런 건 왜 붙어 있는 거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골목이 되곤 하거든요. 이 집들은 모두 사람들이 사시는 집들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힘들겠네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도 있었냐면 새벽부터 오는 관광객 주민은 북촌 주민은 쉬고 싶다. 얼마나 이런 힘드셨으면.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아예 관광객 오지 마라.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시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해요. 오버 투어리즘. 네, 과잉 관광이라고 우리말로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가서 여행지에 가서 그 여행지를 훼손하거나 그런 것들을 칭하는 말이고요. 공정 여행이란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 지역의 지역 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배려하고 좀 존중하는 여행을 하자. 정말 필요한 거네요. 그럼요. 아름다운 여행자 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일회용품 쓰지 않으면서 버리고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소근소근 조용하게 마셔. 소근소근 조용. 네, 소근소근 조용.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답사 즐겁게 했나요? 오늘 답사를 통해서 북촌을 가볍게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는 답사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